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 쌤입니다. 2023년 2월 21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미증시 그냥 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스권에 갇혀서 위도 아래도 아닌 그냥 쉬어가는 흐름이다. 32,800에서 34,400포인트 사이에 박스권 그리면서 이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죠. 그래도 뭐 중심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으니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조금 지루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우지수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고, 그리고 대신 다우가 먼저 올라와서 쉬는 것뿐이고 나스닥이 뒤따라 올라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키높이 맞추기 하러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12,000포인트 구간에서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저항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수렴 과정 거치고 그리고 나서 돌파할지를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돌파는 되는데, 자, 수렴 이후에 바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아래로 한번 흔들고 넘어가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미국은 지금 뭐 지표 쪽은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돼 있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조금 더 강하게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또 이 정도 되니까 뭐 나와가지고 뭐 빅스텝을 다시 해야 되네 마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빅스텝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뭐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언론에서 나오는 거를 다 믿지 마세요. 그리고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런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의견은 낼 수 있는 거지 뭐 작은 의견이 대세를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뉴스 한 자락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그 심리가 흔들리거나 그리고 의견을 너무 뭐 급격하게 뭐 태세 전환을 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요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또 우크라이나 쪽으로 날아간 걸 보면은 전쟁을 좀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원에서는 이미 전쟁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좀 마무리를 짓자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둘이 끝낼 수는 없고 제3국이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해야 되는데, 이 중재하는 역할이 기존에는 EU 안에서 해결을 했다면은,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 중심으로 해서 EU 안에서 해결을 했다면은 이번 중재는 미국이 함께 할 가능성이 높다. 뭐 EU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같이 함께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만큼 뭐 이번에는 뭐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했으니까요.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이 다우 지수가 조금 일찍 올라서 이 구간부터 박스권을 그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살짝쿵 뒤에 올라와서 최근에 박스권을 그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월 뭐 하순 정도부터 해가지고 쉬어가는 흐름이죠. 자, 이 2500 구간을 앞두고 여기서 횡보하면서 이제 이평선 이제 이격도 다 좁히고 쉬어가는 흐름 힘 잘 모으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뭐 하고 있느냐? 코스피가 먼저 올라와서 쉬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올라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 조금 전에 나스닥하고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수급 동향을 확인하면은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거나 하는 게 없죠. 14조 원 매수한 다음에 조금 뭐 줄인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하게 매도한 거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선물로만 좀 조절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오늘 뚜렷한 수급이 뭐 나오지도 않고 있죠. 자, 그래서 누적 수급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코스닥이 좀 더 강합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쉬기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 해서 코스닥은 저항을 돌파해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도 잠깐 휴식을 취하더니 다시 한번 어제 오늘 해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800포인트를 앞두고 있죠. 코스피가 2550포인트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키높이를 맞추려면 830에서 40포인트 정도를 돌파하면 이게 키높이 맞추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 구간 넘어서 코스피가 적어도 한 2600, 한 2700 정도 전후에서 2750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못해도 2650 이 정도 말씀드렸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잘 하면은 890에서 900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저항을 돌파하는 게 뭐 중요하겠죠. 현재 상황에서는 코스닥이 잘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좀 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서운해할 필요 없다. 코스피는 먼저 올라와서 쉬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을 보면은 코스닥은 수급이 들어온 게 1월 25일부터 들어왔다고 했어요. 언제요? 설 연휴 이후. 이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매집을 했고 이때부터 코스닥을 사기 시작했다. 1조 3천억 원을 매수했다. 코스닥의 1조는 코스피의 1조랑 다르다. 과거에는 거의 9배 정도의 수준의 밸류를 좀 쳐주곤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9배까지는 안 나오죠. 유동성 장세 이후로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코스피로 따지면 그래도 상당한 물량이 들어온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1월 25일부터 하면은 한 4조가 안 되죠. 3조 조금 넘는 금액이고 이 코스피는 기존 4분기부터 매집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 해서 거의 14조 원을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뭐 어떻게 보면 한 10배 정도 되긴 하네요.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은 코스닥이 쉴 때 코스피가 가고 코스피가 쉴 때 코스닥이 간다라고 하면은 그건 조정이고 잠깐 휴식을 취하는 거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삼성전자 그냥 쉬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말씀드렸고 이제 조만간 끝날 것 같은데 방향은 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로 흔들었다 갈 거냐 그냥 갈 거냐 차이지 지금 주요 종목들은 지수 상승률 이상을 이제 수익률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위쪽 방향이에요. 근데 흔들고 가냐 그냥 가냐 차이다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국 암베렐라의 자율주행차 반도체 생산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자율주행하면은 삼성전자 2대 주주로 있는 에이테크 솔루션 바로 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도 추세적으로 CES 이슈 이후로 이제 꾸준하게 올라왔었고 10,000원 위에서 살짝 쿵 쉬는 타이밍에 기존에 11,500원 저항 구간 두들기고 쉬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강력하게 돌파 13,000원 구간에서는 저항 보이는 요 정도 흐름이었고 뭐 코아시아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이제 같이 한번 움직였죠. 코아시아, 뭐 넥스트칩 넥스트 칩 하면 이제 뭐 NCN도 뭐 뒤에 이렇게 같이 보긴 해야 되는데 NCN은 올랐다가 쉬었으니까 오늘 힘이 없는데 기존에 먼저 힘을 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NCN, 넥스트 칩 요거는 이제 넥스트 칩이 NCN의 자회사죠.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이런 종목들 뭐 라닉스나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 많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한 바퀴 이제 쓱 순환이 돌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LG에너지 솔루션이 50만 원 돌파한 다음에 이제 살짝 쿵 쉬어가는 타이밍에 이제 코스닥 쪽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죠. 뭐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에코프로 BM, 뭐 LNF 이런 종목들이 좋았는데 자, LG화학이 힘을 좀 내주고는 있습니다. LG화학이 이제 휴식 구간에서 다시 한번 힘을 조금 내주고는 있고 자, 이게 3월 14일 날 유럽판 IRA가 이제 발표되죠. 핵심 원자재법이라고 하는데 뭐 유럽판 IR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각국이 그리고 각 대륙이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뭐 LG화학이나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뭐 이런 종목들, 뭐 LNF 이런 쪽이 이제 미국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발까지 이제 수혜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거 리사이클 쪽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에코프로가 최근에 어마어마한 흐름을 보인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대장이고 그리고 코스모화학이라던가 그리고 성일하이텍, 뭐 세비캠 이런 종목들이 같이 뒤따라 움직이죠. 이렇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관련주들. 그래서 이제 리사이클 쪽도 같이 보시고 그러면은 이제 금양이라던가 이런 이 미래나노텍, 뭐 이런 이제 리튬 관련주들도 같이 살살 움직이죠. 그럼 아직 안 움직인 게 뭐가 있냐라고 보면은 이제 뭐 하이드로 리튬이나 어반 리튬이나 이런 거 바닥에서 이제 살살 돌려야 되는 타이밍인데 뭐 참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SK 시그넷이 유럽 쪽 그 영국에서 100억 원의 수주를 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과거에 이렇게 좀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시그넷 EV라고 해서 이 당시에는 SK에서 인수를 하기 전이에요. 근데 폭스바겐이 반한 전기차 급속 충전기다. 여기서 생산되는 급속 충전기는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아요. 다 외국으로 간다라고도 제가 그 당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언제예요? 3년도 넘었죠. 예. 그때 비상장 회사였고요. SK 이 기업이 상장을 한 해 만에 할 때였어요. 그런데 SK에서 그냥 인수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SK 시그넷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 시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2022년 작년 같은 경우에 2022년 같은 경우는 이제 465억 4천만 달러 요 정도의 규모 465억이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년 같이 3년에서 5년 사이 정도에는 이제 이게 610억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요 정도의 이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게 2030년까지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시장이 무려 이제 600억이죠. 무려 4천억이 넘어가요. 4,173억 정도의 이제 규모로 발돋움한다라는 거. 4,173억 원이면 540조? 540조 정도 되네요. 540조 원 정도 시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이제 화상회의하고 할 때 일론 머스크가 이제 뭐 기가팩토리 짓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도 대상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립서비스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서양인들은 립서비스를 굉장히 잘해요. 립서비스고요. 관심 보이는 분야는 제가 볼 때 내용을 쓱 보니까 충전 분야에 관심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전기차 충전 기술에 머스크가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시그넷 EV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쪽에 오늘 디스플레이텍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뭐 좋은 모습 보였죠. 대표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텍이 상한가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원익 PNE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쓱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휴맥스나 휴맥스 홀딩스 이쪽이 기존부터 이제 얘기 나오면 한 번씩 이제 튀어 올랐었죠. 그리고 에스트래픽 같은 경우 안 오른 쪽 보면은 이제 아모센스 같은 경우가 제대로 안 움직였어요. 오늘 14,000원 돌파 시도 정도 했는데 아모센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함께 좀 보실만 하겠죠. 그럼 이쪽은 이제 직접 충전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차폐 쪽이니까 충전 얘기하면 과거부터 이 스마트폰 때부터 이제 차폐 쪽 얘기가 계속 같이 나오죠. 그래서 차폐 쪽을 좀 같이 볼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고 뭐 트르키예 쪽에서 지진 때문에 철강 생산이 중단된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죠. 그래서 이제 철강 소모가 중국에서 리오프닝 이후에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반사이익을 좀 누리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현대제철이나 뭐 이런 부분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이 좀 강력한 모습을 보였고 포스코홀딩스는 안 움직였어요. 한국철강 같은 경우가 오늘 좋은 모습 보였고 하이스트리 오늘 거의 뭐 대장주처럼 움직였었죠. 강력하게 움직였는데 전체적으로 내려왔다. 이게 사실 글로벌적으로면 모르겠는데 중국 리오프닝하고 엮기에는 조금 그래요. 중국 리오프닝이랑 이제 시크릿 업종이랑 좀 잘 엮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중국은 본인들 철강사들도 문을 닫고 있는데 우리 걸 뭐 엄청나게 갖다 쓰거나 그럴 가능성은 뭐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쪽보다는 튀르키예 쪽이라고 보시면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중국 쪽 시크니컬 쪽은 이제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 이 전통적인 이제 화학주들이죠. 이쪽이 좀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유화가 드디어 17만 5천 원 돌파했습니다. 거래량도 폭발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추세를 만들 수가 있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에서 쭉 올라와서 휴식을 취했었는데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만든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일진 머티리얼즈나 이런 쪽도 이제 슬슬 보일 때가 됐죠.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동박 쪽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동박 같은 경우에 일진 머티리얼즈 롯데에서 인수를 해갔죠. 그래서 이제 65,000원 저항받고 있는데 여기만 넘어가면 이제 제자리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10만 원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뭐 최근에 이제 SK 넥실리스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다 보니까 이런 동박 업체들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 LG화학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 LG화학에서도 이제 동박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 진출하면은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하실 수 있는데 뭐 SK는 대기업 아닙니까? 기존에도 하고 있었고 앞으로 수요가 늘어가지고 진출하는 거고 이제 LG그룹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일부 생산하는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들이 배터리 합작 공장 세우면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려는 것들이 있잖아요. 테슬라도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수요가 있으니까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생산이지 이게 모든 거를 본인들이 충당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GS건설이나 이런 건설주 같은 경우도 슬그머니 움직이죠. 이거 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했다라는 소식도 있고 해서 뭐 겸사겸사 좀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S건설이든 뭐 성신양회든 뭐 이런 쪽 시멘트 관련주들도 오늘 전체적으로 좀씩 움직였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이제 리오프닝 되면서 이제 성과 지수가 2월부터 상승세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현대해포조선이 바닥권에서 벅벅 기어다니고 있었는데 얘가 8만 원을 회복된다. 지금 바닥에서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현대해포조선에 8만 원 회복되면은 조선주들 다 다시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대우조선해양 정도나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저항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기존에 너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바닥권 얘 혼자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 치고 올라온 겁니다. 현대해포조선 이렇게 올라갔다 밀린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키높이 맞추려고 대우조선해양이 먼저 올라온 거지 얘만 간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작년에 그만큼 못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강밴드라든지 뭐 HSD 엔진이라든지 이런 조선 기자재 쪽이나 뭐 엔진 쪽이다 다 같이 볼 때가 됐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뭐 조금 전에 뭐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는데 SY나 이런 쪽은 계속 봐야겠죠. 이 종전이 되고 뭐 휴전이 되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나라에 뭐 장관급이 직접 요청한 거니까 모듈러 주택 계속 얘기가 나올 텐데 SY랑 범양건영 그리고 덕신하우징 이쪽이 세 종목이 가장 뭐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기계나 뭐 이런 기계 관련주들 두산인프라코어,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진성TEC 캐터필라가 당연히 뭐 진출하겠죠. 가는데 미국의 장비주들이 가는데 캐터필라가 안 갈 수가 없죠. 세계 1위 장비 회사고 캐터필라의 핵심 이제 협력사가 진성TEC고 진성TEC 같이 움직이는 거고 뭐 데모라던가 뭐 현대에버다임 뭐 이런 종목들이 뭐 함께 움직일 수 있죠. 다양한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이 있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 이제 출산 장려 정책을 이제 현금성으로 좀 나온다라고 하니까 뭐 꿈비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뭐 신규 상장주인데 이런 게 좀 움직이는데 나는 신규 상장주 싫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아가방 컴퍼니 그냥 보시면 돼요. 아가방이 기본적으로 대부분 대장으로 올라오고 있고 틈새 시장 들어오는 건 이제 제로투세븐이라든지 아니면 뭐 캐리소프트나 유엔젤이나 유엔젤은 최근에 좀 AI 관련해서 많이 올라서 좀 제외하고요. 뭐 아니면은 삼성 출판사라든지 뭐 캐리소프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런 식으로 같이 좀 순환매 노리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캐리소프트 최근에 올라왔으니까 오늘 좀 힘이 없는 모습이죠. 유엔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AI 관련 쪽으로서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이렇게 쉬고 있다. 뭐 어제 오늘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휴식 구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양쪽에 같이 걸쳐 있는 것들이 좋고 꿈비는 최근에 신규 상장률이 좀 좋다 보니까 흐름을 같이 좀 좋게 움직이는 것. 아가방은 보통 대장주.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은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14조 원 매수한 거에서 뭐 절반 정도를 집어던진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지금은 휴식 구간이고 잠깐 기다리는 구간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자금을 좀 순환하는 그런 구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하나씩 남겨주시면 모두 감사드릴게요.